네, 안녕하십니까. 사회학원에서 경기고 통합과학 시험 분석 진행할 김동희 강사입니다. 오늘 26년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분석을 해볼 예정인데, 먼저 첫 번째로 저희 학교 시험 문제는 객관식 20문항, 서술형 4문항으로 총 24문항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자체는 작년과 거의 유사하게 중상 정도 난이도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이제 어떻게 난이도와 단원이 좀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상문항과 중문항은 문항수는 거의 비슷했고요. 그래서 문항수가 같다 보니까 이제 점수 배분도 거의 비슷비슷했습니다. 하문항 같은 경우에 이제 12문항으로 해서 총 24문항이 나왔는데, 물리 파트, 화학, 생명, 지구과학을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 영역별로 어떤 문항이 좀 주되게 나왔는지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지구과학 파트가 총 8문항으로 매우 많은 비중을 나타냈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저희가 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각 소단원이 2개, 하나, 2개, 3개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 자체의 이제 범위 자체가 넓었었기 때문에 문항수가 조금 더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중하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상문항의 비중이 조금 높은 편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시험 문제에서 제일 어렵다 싶은 것들은 다 물리 파트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화학은 조금 난이도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생명이나 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암기의 여부, 그리고 생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능형 문항의 몇 문항이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3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문제를 풀기 있어서 타임어택형 문항일 때 조금 난이도 자체가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단원별로 먼저 구성되어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단원별 구성을 보자면 물리는 일단 정기적 성질,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화학은 원소의 주기성, 그래서 주기율표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구성 물질의 규칙성, 뭐 단백질이나 핵산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세포와 관련된 이야기와 확산, 삼투를 비교하는 문항들이 나왔고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 초기의 원소의 생성, 뭐 지구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모두 다 이제 빅뱅의 시계열 순서와 관련된 이야기와 별이 만들어졌을 때 별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좀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지구 구성 물질의 규칙성이라고 하여서 규산형 광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몇 문항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단원별로 봤을 때 몇 문항씩 나왔는지를 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구과학에서 특별히 이제 지구와 생명체 구성, 원소, 여기는 이제 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연계했는지, 자료를 어떻게 분석했는지가 좀 집중적으로 나왔던 부분에 해당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화학 파트는 총 5문항이 나왔는데 원소의 주기성 한 파트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난이도는 좀 쉬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물질의 정기적 성질,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 이 두 부분이 물리 파트에 조금 해당을 했다. 그리고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가 생명과학 문제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 파트에 대한 문제부터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에서 전반적인 이제 문제를 봤을 때 다이오드와 관련된 문항이 2문항이 나왔고요. 자유낙합 운동과 그리고 이제 투사 운동과 관련된 문항이 4문항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난이도를 상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항을 보시게 되면은 포물선 운동이 이제 2개가 있는데 이 두 운동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그렇게 난이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가 들어갔냐면 세타라는 값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세타가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이 벌써부터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요. 탄젠트 세타라는 이제 값을 구하는 거였는데, 등속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을 그냥 정확하게 알고만 있으면 풀 수 있었던 문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문항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4번 문항이었는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물체를 던졌을 때 등속 운동의 차이에 따라서 높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보는 문항이었습니다. 이 문항 또한 상대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계산하는 문항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깐 사고의 발상만 전환을 해주면은 사실은 바로 나오는 정답이 바로 나오는 문제였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으로 나왔던 문항인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P라는 점에서 Q라는 점에서 각각 자유낙하 운동을 하였다. 그리고 이제 높이 관계를 주고 얘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찾으라는 서술형 문항이었는데 제가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한 문항은 서술형 1번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과정에 대한 서술이 좀 나왔어야 됐기 때문에 이 문항이 우리 학교 시험 문제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었던 문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이오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에서 나왔던 이제 이 다이오드 문제인데 이 다이오드 문제를 어디서 내셨냐면 학교 프린터물에서 학교 선생님이 주셨던 문항이었습니다. 사실은 문항 구성 자체도 결국은 동일했고요. 표로 주는 것도 역시나 동일하다. 근데 뭐만 이제 조금 차이가 있었냐면 삼원색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일부러 모식도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면 풀 수 있었던 문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보 시간에 사실은 이 문항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조금 더 변형만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역시나 변형에서는 뭐 여기서는 자홍색이고 여기에서는 흰색으로 이제 나왔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달랐다라는 거 빼고는 결국 동일하게 나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학교 프린터를 잘 보는 게 우리 학교 시험 문제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자유낙하 운동의 서술형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항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아예 자료 자체는 동일한 문항으로 나왔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교 시험 문제는 학교 프린터를 잘 봐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 문제가 뭘로 바뀐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선지로 있었던 걸 다음과 같이 서술형 문항으로 바꾼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냥 듣고 끝나는 걸로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곱씹어서 정확하게 내가 알 수 있었다면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터를 좀 정확하게 보는 게 물리 파트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결국론적으로 물리 파트는 전체적인 문항 자체가 다 계산형 문항으로 좀 나왔다라는 게 큰 특징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1학기 기말고사 때도 역학에 대한 부분이 하나 더 들어가죠. 운동량과 충격량. 이 부분 또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분명히 계산 문항. 그리고 자유낙하 운동과도 연계성이 있는 문항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 파트는 이렇게 나왔다라고 먼저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식도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모식도를 주고 각각의 특징들을 비교하는 문항, 그리고 다음과 같이 주기율표를 주고 찾으라는 문항. 그래서 뭐 금속과 비금속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실험 문항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을 비교하는 문항 정도가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래도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뭐 규산형 광물과 단백질 DNA, RNA를 서로 다 비교하는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항에서는 단백질, DNA, RNA 이 정도만 저희가 비교를 하고 넘어가는데 다음과 같이 규산형 광물까지 같이 비교하는 문항이 나왔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네 가지 그리고 네 가지의 물질들을 세 가지의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비교하는 게 생각보다 난이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생각보다 시간 자체가 조금 더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삼투 현상과 관련된 부분인데 삼투 현상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실험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험 자체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개념과 실험 자체가 연계성 지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직보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문제를 많이 연습했던 문항에 해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직보에서 다시 한번 집어주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구과학 파트인데 지구과학 파트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자료에 대한 해석 문항들이 나왔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들이 결국은 다 어디 나왔던 자료냐면 지구과학 1에서 다루었던 자료들이 몇 개가 다음과 같이 들어가고요. 통합과학에서 가장 주되게 다루는 지구 형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역시나 연계성 있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고관계,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서 자료 자체를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이번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지구과학은 가장 중점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제 전체적으로 다 놓고 확인을 해보게 되면 물리 파트는 역시나 난이도 자체가 상이었다. 그리고 생명과학이 약간 중상 정도의 난이도로 나왔고 나머지 두 파트가 이제 중난이도 정도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물리 파트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변별력이 매우 컸던 부분이었다. 그리고 수능형 문항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암기하고 끝난다가 아니라 여러 번에 거쳐서 저희가 바꾸어서 문제도 풀어보고 변형된 문제들이 많이 필요로 했다. 그래서 사실 주간지에서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습을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기말고사 때는 더 많이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소의 분류 순서도 그리고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문항이었다. 그리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실험 문항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념을 내가 실험으로 연결하는 연습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은 이제 역시나 보여졌고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인 모식도를 분석하는 게 가장 주된 파트의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가 이제 저희는 사실 가장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할지가 이제 중요한데 결국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과학의 기초와 그리고 화학 결합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직권의 변화와 영향 역학 시스템에서는 이제 운동과 충돌, 그리고 생명 시스템에서는 이 정보의 흐름, 이 파트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단원 자체는 어떠냐면 앞에서 보셨던 1학기 중간고사 대비해서 한 단원 정도만 좀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가 저는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느꼈던 게 물리는 어렵다. 그리고 화학, 생명, 지구과학이 상대적으로 조금 그래도 쉬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사실은 지구과학과 생명입니다. 이 지구과학 파트의 직권의 변화와 영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학기 기말고사를 봤을 때 자료 해석에서 가장 난이도 있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모식도나 도표나 그래프나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같이 사고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구과학 파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우리 친구들한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생명 시스템의 정보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개념 자체가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생소한 부분들도 많을 수가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연계성 있게 암기하여서 그걸 모식도적으로 그리고 이거를 연계해서 봤을 때 여기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에 역시나 전통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난이도 있는 문제 그리고 조금 계산력 있는 문제들을 실제로 풀어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말고사 기간 동안에는 운동과 충돌부터 시작하여서 전체적으로 이제 좀 빠른 속도로 수업을 이제 나가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1학기 중간고사를 보면서 느꼈던 전체적인 솔루션입니다. 첫 번째로는 결국 그래프나 모식도를 분석하는 스킬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계산 문제, 추론 문항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산이나 추론 문항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문제들로 우리 친구들과 같이 준비를 하고자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인과관계를 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방금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계화시키는 시스템화를 시키겠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단원별로 좀 약점에 맞추어서 클리닉을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에도 좀 많은 클리닉을 진행을 하기도 했지만 우리 친구들이 느꼈을 때 내가 이 부분이 안 되는지 아니면 여기가 안 되는지 각각 친구들마다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점 관계들을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하여서 클리닉 꼭 진행하여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기말고사 정확하게 대비하여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희 강사였습니다.